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J여소 2021 풀이과정의 화학 2회 강의 제목은 물질의 상태 변화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중학교 과학 1 교과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과학 1 교과서에 대한 내용 복습 또는 예습 차원에서 여러분 진행할 테니까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고체는 입자들이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며 제자리에서만 운동하고 있어 모양과 부피가 일정합니다. 액체는 고체보다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비교적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으며 부피는 일정하지만 모양은 변할 수 있습니다. 기체는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액체보다 더욱 자유롭게 운동합니다. 따라서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으며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서 고체나 액체보다 부피가 매우 큽니다. 자, 다음 그림은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입자 배열이 되겠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서 입자 사이의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융해가 일어날 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던 입자들이 점점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약간 멀어집니다. 따라서 융해가 일어나면 대부분의 물질은 부피가 약간 커집니다. 반대로 응고가 일어날 때에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부피가 작아집니다. 융해와 응고가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질량은 일정하게 됩니다. 자, 융해와 응고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예를 들어 녹인 초콜릿을 굳히면 초콜릿의 모양은 변하지만 맛은 변하지 않죠? 자, 이것은 융해와 응고가 일어나는 동안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변하지 않아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자, 1번 그림은 비커에 따뜻한 물을 담고 유리막대로 물을 찍어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 묻혀 봅니다. 자, 2번 그림은 따뜻한 물이 담긴 비커 위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핀셋으로 살짝 가져가 봐서 색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 이후 따뜻한 물이 담긴 비커 위에 시계 접시, 5번 그림처럼 보이는 시계 접시를 올려놓고 시계 접시 위에 얼음 조각을 올려놓습니다. 그럴 때 시계 접시의 아랫면을 한번 관찰해 보면 5번 그림처럼 시계 접시 아랫면에 생긴 액체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데워보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는 1번, 2번, 5번 그 그림에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은 어떻게 변할까요? 시계 접시 아랫면에 생긴 물질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물의 표면에서는 물이 수증기로 변합니다. 이처럼 액체에서 기체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기화라고 하죠. 자, 수증기가 차가운 유리 표면에 닿으면 물로 변하는데 이처럼 기체에서 액체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액화라고 합니다. 자, 기화와 액화가 일어날 때 입자 배열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기화가 일어날 때 입자의 운동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입자가 더욱 불규칙하게 배열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매우 커집니다. 반대로 액화가 일어날 때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입자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지고 기체보다 상대적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부피가 작아집니다. 기화와 액화가 일어날 때 입자 배열이 달라지면서 부피가 변하지만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질량은 일정합니다. 기화와 액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물과 수증기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면 모두 붉게 변합니다. 이는 기화와 액화가 일어나는 동안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변하지 않아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승화 알아볼까요? 여러분, 승화는 고체에서 기체 또는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자, 승화가 일어나는 예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죠. 자, 아이스크림 상자 속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은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승화의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높은 산에서 상고대를 볼 수 있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음으로 승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품을 급속으로 냉동하여 식품 속에 물을 얼린 다음 얼음을 수증기로 승화시켜 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즉석 커피나 라면 스프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시간에 따른 고체의 온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얼음을 실온에 두면 녹으면서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후 계속 실온에 두면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고체가 녹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때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얼음의 녹는 점은 0도씨가 되며 0도씨에서는 얼음과 물이 함께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느 점 살펴볼까요? 자, 냉각 시간에 따른 액체의 온도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온에서, 즉 상온에서 고체인 스테아르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 물질을 액체로 만들려면 당연히 녹는 점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되겠죠. 자, 녹인 액체 스테아르산을 서서히 식히면 다시 고체 스테아르산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며 이후 계속 냉각시킬 경우 온도가 다시 내려갑니다. 자, 액체가 어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때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스테아르산의 어는 점은 69도씨이며 69도씨에서 고체 스테아르산과 액체 스테아르산은 함께 존재합니다. 스테아르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69도씨로 같습니다. 자, 얼음의 녹는 점과 물의 어는 점도 0도씨로 같죠. 그래서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액체를 가열해서 가열 시간에 따른 액체의 온도 변화를 한번 살펴봤더니 다음 그래프와 같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에탄올을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에탄올이 끓으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후 계속 가열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처럼 액체가 끓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이며 78도씨에서 액체 에탄올과 기체 에탄올은 함께 존재합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액체 에탄올이 끓는 점에서 기체 에탄올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별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물체의 상태가 변할 때 온도와 입자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액화 승화가 일어날 때에도 기와 융의 응고가 일어날 때처럼 입자 배열과 입자 운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물질의 온도에 따라 입자 배열과 입자 운동이 달라져서 상태가 변하며 상태가 변하는 동안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다음 그림은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온도와 입자 배열의 변화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태 변화에 따른 열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태가 변할 때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지만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동안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하게 됩니다. 자, 액체가 고체로 응고할 때, 기체가 액체로 액화할 때, 기체가 고체로 승화할 때는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반대로 액체가 기체로 기화할 때, 고체가 기체로 승화할 때, 고체가 액체로 융해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물질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주변의 온도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죠.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 자, 이러한 열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이용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얼음 속에 음료수를 넣어 보관한다거나 또는 목욕탕 안이 습기로 후덥지근하게 느껴지는 것도 열 에너지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누이트족, 흔히 우리가 에스키모인들을 얘기하죠. 이 이누이트족은 얼음집에다가 물을 뿌려서 난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난방이 가능한 까닭을 열 에너지 출입과 관련지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제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